뭐 만장일치와 전원일치는 좀 다르죠. 예. 전원일치라는 것은 어쨌든 결론은 같으나 거기에 별개의 의견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어쨌든 그 동안의 변론 과정을 지켜보면 피청구인 측에서 상당히 많은 방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예. 의문을 제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는 재판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이것이 엔드가 아니라 오어잖아요. 오어를 가지고 결론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 상당히 위법하고 위헌적인 게 있고 그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면 파면이라는 결론은 같기 때문에 저는 전원일치 판결에 별개 의견이 몇 분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 내에서 이제 절차를 중시하는 재판관이 있고 그다음에 또 법의 원칙을 중시하는 재판관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원일치로 갔으면 이렇게 38일 걸릴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몇 대 몇으로 예상하세요? 그래서 벌써 선고가 됐을 거라고 보고 뭔가 한두 명이 사실은 인용이랄지 기각에 대해서 좀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5대 3 아니면 6대 2 이 정도 2면은 그렇죠. 이제 교착 상태에 있었던 이유가 한 명이나 두 명이기 때문에 5대 3으로 기각을 하든지 6대 2로 인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 몇 대 몇인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탄핵 인용 기각 또는 아니면 각하 의견이 여러 몇 대 몇으로 갈릴지 이 부분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양측은 어떻게 보세요? 만장일치 가능성부터 보시나요? 예, 저는 뭐 만장일치는 아니어도 전원일치 판결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만장일치와 전원일치는 좀 다르죠. 전원일치라는 것은 어쨌든 결론은 같으나 거기에 별개의 의견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어쨌든 그 동안의 변론 과정을 지켜보면 피청구인 측에서 상당히 많은 방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의문을 제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는 재판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이것이 엔드가 아니라 오어잖아요. 오어를 가지고 결론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 상당히 위법하고 위헌적인 게 있고 그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면 파면이라는 결론은 같기 때문에 저는 전원일치 판결에 별개 의견이 몇 분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몇 대 몇으로 보세요, 변호사님께서는? 저는 뭐 전원일치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이제 탄핵 소추가 가결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8대 0이라는 전원일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겠죠. 인용의 측면에서. 그런데 사실 이제 탄핵 심판 과정을 이렇게 다 지켜보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된 거예요. 뭐 내란죄에 관련돼서 탄핵 소추 사유를 철회한다랄지. 아니면 검찰의 조사의 증거 능력을 형사소송법에 반해서 인정을 한다랄지, 그다음에 이제 홍장원이랄지, 그다음에 곽정근 특수현 사령관의 어떤 진술의 어떤 신빙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재 내에서 이제 절차를 중시하는 재판관이 있고, 그다음에 또 법의 원칙을 중시하는 재판관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원일치로 갔으면 이렇게 38일 걸릴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몇 대 몇으로 예상하세요? 그래서 벌써 선고가 됐을 거라고 보고 뭔가 한두 명이 사실은 인용이랄지 기각에 대해서 좀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5대 3 아니면 6대 2 이 정도 2면은 그렇죠. 이제 교착 상태에 있었던 이유가 한 명이나 두 명이기 때문에 5대 3으로 기각을 하든지 6대 2로 인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한 명이 막판에 판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두 분의 전망이 좀 갈립니다. 이제 전원일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김광삼 변호사님의 입장이고 김성일 부대변인님께서는 이제 전원일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당도 좀 이렇게 갈렸거든요. 여당이 좀 기각각하로 가는 게 아니냐 기대감을 보이고 민주당은 대책 마련을 좀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이상하게 흐른다는 분위기가 많았고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판결이 지연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기 때문에 지지층에서의 불안과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강성 지지층의 불안과 우려에 응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책 마련도 하고 그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안들을 내오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헌재가 그만큼 보안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보안이 철저하니까 정보가 없잖아요. 네. 정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망과 기대에 섞인 이야기 내지는 불안과 우려에 섞인 이야기들을 막 쏟아낸 거예요. 네. 그랬을 뿐이지 저는 5대3 교착이라는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논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5대3 교착이라는 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5대3 기각이니까 인용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다 이런 건데 그러면 네. 인용의 의도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다는 뜻이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5대3에서 6대2로 하는 것은 같은 결론을 가지고 국론 같은 걸 생각해서 좀 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네. 6대2의 경우는 이미 인용이니까 국론 분열을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가능하면 전원일치로 합시다라는 설득이라는 게 가능하겠지만 네네. 5대3과 6대2는 결론이 바뀌는 거예요. 기각과 인용이 바뀌는데 법관에게 결론이 바뀌는 거를 설득하거나 압박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뀐다라는 논리는 저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헌법학자들 보면은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또 기각될 것이다. 이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헌법적으로는 어떤 게 가장 중점이 되어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일단 이제 헌법 탄핵 소추 사유가 5개잖아요. 네. 이제 5개인데 이제 전체를 보면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헌재 재판관들이 의견이 같을 거예요. 근데 이 사실관계를 두고 법적인 가치 판단 이것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절차 위배에 대해서 각하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이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된다 하더라도 하면할 정도로 이게 중대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김상일 평론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걸 뭐 인용으로 이걸 국론 분열 때문에 인용으로 가기 위해서 기각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시도는 헌법재판관들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각 독립된 기관이고 각 법적 판단 의견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거 부분에서 이제 쟁점을 정리하는데 인용과 기각을 쉽게 내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지 네. 이게 뭐 설득을 해서 뭐 만장일치로 간다랄지 한쪽으로 몬다랄지 이런 건 아니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그렇잖아요. 뭐 유명한 헌법학자들도 인용이냐 기각이냐 듣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또 쟁점별로 또 의견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관들도 결과적으로 8명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다양성 의견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판결처럼 그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많다 이렇게 봅니다. 네.